만약 지금 아주 간절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이것을 선택하고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 위해 집중하셔야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잘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확신하시나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신 분이라면 죄송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듣기에 다소 불편한 영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확신하며 말하겠습니다. 만약 스스로 잘 될 사람이라고 믿지도 못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수 있으시다면 아마 이 영상이 마치는 순간 여러분이 느끼시든 느끼지 못하시든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직까지는 선뜻 스스로 잘될 운명이 될 거라 믿지 못하시지만 불편한 이 영상을 그래도 끝까지 보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만약 앞선 질문에 yes라고 답하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체되고 있진 않은지, 그동안 내심 지쳐있던 건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된 메시지는 대부분 잘될 운명을 선택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될 운명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1% 성공인의 반열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1% 성공인의 반열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최소한 여러분이 잘될 운명이 되기로 선택했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만으로도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90%의 사람들보다 반드시 앞서가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1%의 성공인이 아니더라도 최소 상위 10% 안에 드는 성공 정도는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죠? 2023년 4월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상위 1%의 근로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은 3억 1,729만 원, 그리고 상위 10%는 1억 2,909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공인이라 칭하는 억대 연봉자의 최소 수준은 2023년 4월 기준으로 1억 2,909만 원이고 이는 상위 10%에 속하는 수준이며 억대 연봉 기준 최소치에 속하는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잘될 운명으로 나아가길 선택한 것만으로도 상위 10%의 억대 연봉 반열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며 말하냐고요? 이에 대해선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간다 마사노리가 전한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다 마사노리는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신의 꿈, 소망, 목표를 종이에 적느냐 적지 않느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성공하는 방법이 그저 노트에 나의 목표를 적어보는 것. 그렇게도 간단한 방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이를 부정하며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그토록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아주 간단하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잘될 운명이 되기로 선택하면 여러분은 최소 상위 10%의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인사이트를 함께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그저 여러분의 목표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2023년 기준으로 1년에 1억 2,909만 원의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다면 무조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간단한 방법조차 90%의 사람들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일까요? 간다 마사노리는 이를 가리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그렇게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시도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으니 이런 목표를 써내는 것 자체로 낯간지러워서 써보지 못하는 것이고 이걸 써보고 진짜 도전까지 해봤는데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두려움을 전부 깨부수고 실제로 도전합니다. 왜 우리 몇 년 전에 스마트 스토어 열풍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거기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그때쯤 해서 또 이런 말이 유행했었는데 당장 이 회사를 때려쳐야 하는 이유 뭐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유행처럼 번지곤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90%는 야 스마트 스토어 그거 안 되는 거라며 그렇게 그 길에 뛰어든 것을 후회하며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당당히 온라인 창업을 선택하고 블로그니 유튜브니 시도해보면서 당당히 회사를 때려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회사를 때려치고 이 길로 뛰어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1년 뒤 절대 퇴사는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에
퇴사해야 하는 이유, 이런 포스팅을 써내기도 했던 만큼 자신의 선택을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려움이란 감정을 깨부수고 욕망의 감정을 선택하여 그렇게 잘될 운명이 되고자 몰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앞서 잘될 운명이 되기로 선택하고 내 목표를 적어보면 반드시 최소 상위 10% 정도 되는 억대 연봉 정도 반열엔 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나의 현실이 된다라는 성공학 이론이죠.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거하여 이러한 현실이 만들어진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매 영상마다 강조드렸는데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보면 인간은 욕망과 두려움의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했죠. 게다가 부자 아빠가 로버트에게 말하길 두려움의 감정에 지배되는 채 매일 나가기 싫은 회사에 저절로 출근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이것이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른 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해요. 다음 달 돈이 모자란 상황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에 잠식된 것조차 모른 채 그저 출근해야 하니까 출근하는 그러한 생활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아빠는 어린 로버트에게 강조하며 말합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깨부수고 그 안에 숨겨진 욕망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돈 버는 방법이라고 어린 로버트에게 설명해 주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정확히도 내가 바라는 그것을 아주 정확히 내 현실에 인도해 주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말하는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의 진실은 현재 의식에서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잠재의식 안에서 나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 생각이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될 운명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단순히 현재의식에서 이제부터 그렇게 되기로 선택할래 라고 우리는 인식하게 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잘될 운명이 되기로 선택한 그 선택이 점점 잠재의식 안에 각인되게 됩니다. 게다가 내 목표를 적어보는 것은 잘될 운명이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잘게 조각내어 아주 세밀한 조각들을 잠재의식으로 각인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조차 잊은 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돌이켜보면 내가 이전에 적었던 목표들이 모두 다 이루어진 현실을 맞이했다라고 1% 성공인들 대부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비전보드, 시각화, 이 모든 것이 전부 같은 원리입니다. 하여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우리 현실이 끌어당겨지는 주된 핵심은 잠재의식 안에 두려움의 감정이 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욕망의 감정이 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의 감정으로 잠재의식이 반응하는 최소 10%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90%의 부가 집중되게 되죠. 이를 가리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칭합니다. 하여 앞선 예시로 보았던 스마트 스토어에 도전했다가 좌절한 사람들, 또 회사를 퇴사하고 결국 온라인 창업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결국 실패하여 다시 회사로 돌아갔던 진짜 이유는 과감하게 퇴사까지 하며 그렇게 욕망의 감정을 선택하기로 했는데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부서지는 과정이 동반되는 그 타이밍에 또다시 두려운 감정에 반응하여 버린 거예요. 리미트를 1년 잡아놨는데 8개월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게 되자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9개월, 10개월, 마침내 11개월 차가 되는 시점엔 점점 멘탈이 주저앉기 시작하는 것이죠. 괜히 이 길을 선택해서 내 시간을 날렸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된 운명이 되기로 선택했다면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분이 잘될 운명이 되기로 선택한 순간 그 즉시 여러분을 잘될 운명이 되는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내가 여태 알던 모든 지식들이 깨지고 인맥이 부서지며 금전이 말라버리는 등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비워짐의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콜라로 가득 차 있는 컵에 생수를 가득 채우고 싶다면 선택지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콜라를 그냥 갖다 버리고 컵을 씻은 뒤 다시 생수를 채우는 방법과 콜라가 가득 담겨져 있는 컵에 생수만 가득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생수를 들이붓는 방법. 게다가 이 2가지의 방법 모두의 공통점은 기존에 채워진 콜라가 비워진다는 겁니다. 그 비워진 시기에 오히려 다시 채워질,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100% 이루어진 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수를 들이부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잘될 운명은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만 1%의 성공인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욕망의 감정을 부여잡고자 애쓰고 애쓴, 피가 터지고 살이 찢어져도 어떻게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드리밍 레오니즘에서 지금 두려움에 좌절된 사람들,
그래서 더욱 간절한 사람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 모두가 함께 잘 될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